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라며 민간단체가 강화도와 김포에서 새벽에 또다시 대북 풍선을 날렸습니다. 장남의 결혼식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을 이재명 대통령, 이 같은 소식에 즉각 예방과 사후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안보기획 관리관은 오늘 오전 인천 광암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북 풍선 속 내용물에는 성경책과 과자류 등으로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서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찰 병력을 배치해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자체와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 이 대북단체 몇 곳 있지요. 특히 박머식인가 하는 그 자들부터 수사에 들어가야죠. 얘들이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르나 본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그냥 경고 몇 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귀 알아듣게 해야죠. 빠르면 오늘 안으로 그 풍선 날린 단체 체포된다 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마를 앞두고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후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이 한마디에 지금 공무원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방청은 말할 것도 없고 일선 공무원들이 곳곳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시민들의 목격담도 들리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경찰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주로 소방안전본부나 제주시에서 도맡아 해봤던 안전점검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으로서 공무원들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곳곳에서 효능감이 이렇게 뿜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 장남 동호 씨의 결혼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근무했던 오리엔트 전공 동료들이 초대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찾은 박헌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아들 동호군 결혼식에 다녀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그 곁에 예비 며느리까지 가족 모두가 수년 동안 모진 고통을 이겨내 왔기에 매우 각별하면서 애틋함이 묻어나는 자리였다. 오늘만큼은 행복한 표정 가득하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시려다가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잇지도 못했다.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두 내외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내 식구 서로가 그동안의 큰 마음고생을 토닥토닥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면서 눈물 닦기에 바빴다라고 결혼식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 정청래 의원도 갑자기 어디선가 정청래 의원님 하길래 대통령님 어디 친구분들이세요? 라고 물으니 오리엔트 시계공장 친구들입니다 하셔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이분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왔고 당시 이재명 소년공은 초등학교 졸업 후 쭉 공장에 다녔는데 손에 영어 사전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만났던 한 친구가 대통령이 됐고 그 자제분 결혼식장에 소수 인원만 초대됐는데 친구 대통령이 잊지 않고 소년공 친구들을 초대했으니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이분들 좋아라 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웃음꽃이 터져서
기분이 좋았다. 비상경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날을 있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는데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공장에 다니던 소년공 친구가 대통령이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적폐들의 공격에 온 가족이 당했을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부디 좋은 날, 행복한 날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퇴임 후에도 우리가 잘 지켜드려야 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쭉 이어가야 합니다. 자, 한편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인 276명 수사팀 구성에 나선 가운데 검찰과 경찰에 이어 정부 청사에도 사무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 기밀 누설 등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다. 정부 과천청사의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첫날에 검찰과 경찰을 방문한 이유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나 봅니다. 170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쁠 텐데 본인의 말처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잘 밝혀줬으면 좋겠고, 특히 파견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파견이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 수계 재구속도 중요하지만 내란 피해자 김용현을 비롯한 군 장성들 그리고 노상원에 대한 보석 때문에 재구속과 신변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는데 잘 해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적폐들이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각종 억지 의혹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으려고 안달인데, 양문석 의원은 언론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앞뒤 맥락 잘라먹고 기계적 중립에 탈을 쓰고 선명한 채 공정한 채 하는 방송이며 신문을 향한 우리의 분노를 토해내는 앞으로의 일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반란 세력을 이롭게 하는 언론, 정작 반란 세력 집권 때는 침묵하더니, 아니 무당 깨춤 추듯 응원하더니 현 집권 세력은 좀 만만하게 보이는 모양이다 라며 김민석 총리 지명자 사수해야 한다라고 어필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수해야죠. 자, 그리고 조승래 의원이 과기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추천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승래 의원에 대해서 연구 관련 노조에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도 상당히 두텁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승래 의원이 과기부 장관에 지명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첫 외교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국격을 한껏 올리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